네, 해외 증시가 고점을 높여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지수를 끌어내릴 만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이번 주 시장입니다. 어떤 뉴스들도 간밤에 나와 있는지 중요한 뉴스들 묶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헤드라인 먼저 정리해 주시죠. 오늘 주요 지수가 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일주일을 내림세로 시작한 셈이 됐습니다.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은행을 비롯해서 주요 경제기관들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잇따라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에 따라 상품 시장도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값이 약세로 일주일을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유로존이 유로 안정화기구를 공식 출범한다라고 선언했고요. 스페인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이 필요 없다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지배적으로 시장에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우려감도 좀 커지고 있죠. 네, 세계은행이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7.2%로 제시가 됐습니다. 지난 2001년 이후에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되겠는데요. 지난해 8.3%에서 크게 하락한 것은 물론이고 지난 5월 달에 전망했던 7.6%에 비해서도 0.4%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7.5%를 기록한 바 있는데 금융위기보다도 더욱 안 좋은 예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IMF 쪽에서는 전체적인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좀 예상이 나오고 있죠. 네, IMF는 9일 일본에서 연례 총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역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국가 부채 위기가 세계 경제 하강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IMF는 우려를 계속해서 표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이 큰 타격을 입어서 동아시아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세계은행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7.7%로 내렸는데요. 기존의 8.2%에 비한다면 0.5%포인트 하향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중국은 9.3%의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고 세계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기존 8.6%에서 8.1%로 끌어내렸습니다. 네, 이런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상품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상품 시장 역시 금값이 크게 비교적 약세를 보이면서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성장률이 하향 조정된 것이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것도 금값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금 12월 인더블 선물 가격은 0.3% 하락해서 1775.70달러를 기록했고요. 금값은 지난주에만 0.4%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 달러가 비교적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79.56을 기록을 했는데 지난 주말에는 79.35에서 장을 마감한 바 있습니다. 네, 다른 상품 가격, 은값 같은 쪽의 동향은 또 어떻게 나타났나요? 네, 오늘 금속 가격이 일제히 내림세를 면치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값 역시 1.6% 빠졌는데 온스당 34.02달러로 장을 마감했고요. 구리 가격 역시 1.6% 내렸습니다. 플래티늄 가격은 0.5% 내려서 1698.80달러를 기록하면서 1700달러 선이 무너진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킹스웨이 파이낸셜은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이 상품 가격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유럽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ESM이 공식적으로 출범이 됐죠. 네, 오늘 유로존에서는 재무장관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정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5천억 유로를 투입을 했었죠. 항구적 구제금융기구, 유로안전환기구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고요. ESM의 출범은 유로존 국가의 위기 대응을 위한 도구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에 재무장관 회담에서 별 성과가 안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스페인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지원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이 좀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스페인에 대해서는 ESM의 지원 요청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볼프강 슈에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스페인은 재정 정책과 구제 계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스페인은 지원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스 쪽은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지원이 미뤄지고 있는 것 계속해서 불확실성으로 시장에는 좀 작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스에 대해서는 추가 금융 지원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재무장관들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그리스의 구제금융 차기 집행분 지원과 관련해서 역시
프로그램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미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키플러스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레스의 지원 여부는 그레스 정부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유럽집행위원회, IMF, EU라든가 이른바 트로이카의 판단에 달렸다라고 밝혔고요. 이번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스페인의 국제금리라든가 경제개혁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재무장관 회담에서 나오는 내용들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데이 민태성 부장과 함께 오늘 체크를 해보셔야 될 중요한 뉴스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시장에는 작용이 됐는데요. 업종과 종목별의 흐름을 살펴보고 또 상품 시장의 마감 동향까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